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드디어 영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요. 이번에 영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두 번의 PCR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출국 이틀 전에 PCR 테스트를 한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도 이틀 내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격리에서 해제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번이나 PCR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내일 제가 이제 PCR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집 주위에 있는 여러 병원에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PCR 테스트를 받으면서 너무나 바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이제 영문 그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킷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이런 킷을 가지고 좀 진료를 해주는 이런 병원들이 많은 돈을 지금 축적하고 있겠구나, 이러한 또 투자의 기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12월 7일 두 번째 방송 기쁜 마음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메타버스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메타버스 쪽에 들어있는 투자 기회가 엄청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biggest disruption이 될 것이다. disruption이라는 것은 이제 파괴적인 혁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한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혁신을 disruption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혁신들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 메타버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제프리즈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파괴적 혁신이 다가오면서 그 안에는 상당히 강력한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의 메타버스로 통합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메타버스가 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한 10년 정도는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그 파괴적인 혁신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하나 변해해 가면서 투자의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제프리즈의 그 주식 전문 투자 그 전략가인 사이먼 퍼월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메타버스가 서서히 이제 올라가면서 나타나면서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일단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는 게이밍 쪽에서, 게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러한 몰입도가 약간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도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게임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좀 메타버스와 연관돼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쪽이요, 이 메타버스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상에도 화폐는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역할을 아마도 가상화폐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블록체인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뭐 구찌백을 사고 판다든지 내가 만든 아트를 사고 판다든지 하면서 NFT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Non-Fungible Token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자산이 이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한 그 NFT가 만약에 활성화되면 블록체인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메타버스를 생각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그 활동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실제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 세계의 모습이 온라인 쪽으로 옮겨가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 여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봐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온라인 쪽으로 옮겨온다면,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또 메타버스로 옮겨간다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이러한 모습이 메타버스로 옮겨간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상상력의 나래를 피면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제프리즈
엔터프라이즈라는 투자 기관에서요. 다음과 같은 그 주식들이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키 플레이어다. 이렇게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업은 바로 메타겠죠. 이름 역시도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주로 바꿨다. 메타버스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큘러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에서 살아갈 사람들, 유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스냅이고요. 세 번째로 애플, 네 번째가 로블록스. 최근 가장 빠르게 메타버스로 좀 접근하고 있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의 메타버스는 게임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서 나가는 선구적인 기업이 로블록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밖에도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일렉트릭 아츠, 액티비전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티 소프트웨어, 아마존.com, 코인베이스 글로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지막으로 워너 뮤직 그룹, 이러한 기업들이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발전, 확산과 더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의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툴 중에 하나죠. 오피스의 그 가격을 20% 정도 올릴 것이다.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격을 올릴 것이다. 오피스 스윗. 아까 일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위트라는 그 단어는요. 원래 그 보통 객실과 스위트룸,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호텔룸에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화장실까지 객실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가 스윗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피스라는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기업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로 오피스 스윗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피스 스윗의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 구독 모델에 가입을 하면, 따라서 매달 그 가입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년 단위로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20% 올라가는 가격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팅 넥스트 이어니까 내년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를 한다. 새로운 커머스 익스페리언스를 오피스에 이제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고객들,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라는 것은 이제 고객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그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monthly subscription, 즉 매달 구독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20%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열리로 바꾸면, 연간 회원으로 바꾸면 이러한 프라이스 상승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즉 줌의 강력한 경쟁 그 소프트웨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낮은, 굉장히 좀 저가의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계정당 $4만 내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저가의 상품이 출시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본인들이 시장 점유율을 넓혀야 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는 저가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오피스를 이용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극에 달하고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막 20%씩 올리는 굉장히 좀 낙폭이 큰 이러한 가격 정책을 이용을 하면서 그들의 가격 지배력을 좀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익률, 마진을 그들 자신이 결정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장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시티그룹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전망이 가장 좋아 보이는 세 가지의 반도체 기업을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티커 네임은 AMAT고요. 그리고 이제 램 리서치 LRCX, 그리고 엔비디아, 잘 아시는 것처럼 NVDA가 티커 네임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이번에 추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랭킹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래서 시티그룹이 이렇게 그 반도체 쪽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들을 랭킹으로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랭킹이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급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3분기에 발표한 어닝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 2022년에도 그들의 꾸준한 상승 그리고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3위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종목인데 1위로 이제 조정이 됐고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가장 노출이 잘 되어 있다. 어느 쪽에 노출이 잘 되어 있냐면 지금 하이어 이퀴프먼트 스펜딩이니까 3D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헤테로제너스 컴퓨터라는 것은 다양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컴퓨팅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그 국가 기관에서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그 장비가 가장 많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다. 따라서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제공하는 장비가 없이는 이러한 3D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가버먼트 스펜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종목은요, 램 리서치입니다. 원래는 6위까지 쳐져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2위로 급상승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가장 강세가 있는 부분이 낸드 이퀴프먼트라고 합니다. 낸드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이제 D램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낸드가 있는데요. D램은 흔히 이제 휘발성 그 메모리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램이라는 것은 단기 저장을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낸드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 램 리서치다. 보통 60%나 마켓시어 시장 조회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낸드에 대한 수요가 2배 정도로 늘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엔비디아가 나오는데요. 원래 4위에 있었던 기업인데 3위로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나노짜리 GPU 프로덕트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 내년부터 또 하나의 커다란 그 GPU 프로덕트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GPU의 성능보다 한 단계 높은 이러한 그 5나노짜리 GPU가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마벨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KLA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지금 순위가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투자 종목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램 리서치,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세 종목이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이다라고 이번에 시티그룹에서 넌지지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기사는 테슬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테슬라가요, 장중에 960까지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를 더 매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금 $1,000 이상으로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한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또 하나의 그 조사가 착수된다, 테슬라에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발견되면서 이렇게 5% 이상 주가가 잠시 떨어진 그런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한번 보시죠. 자, SEC에서 이번에 보도되기를 인베스티게이팅을 한다, 따라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거잖아요. 테슬라에 관련해서 어떤 조사에 착수를 하냐면 위슬블로우, 즉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감시기관들이 이번에 컴플레인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노티파이라는 것은 이제 인지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주라든지 아니면 퍼블릭한테 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화재의 위험성이냐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부분이죠. 솔라 판넬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 태양열 판넬 시스템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러한 컴플레인이 이번에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화재의 그 리스크가 있다는 그 이슈 부분은요,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뉴스에서는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가 되는 것은 처음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전성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그 오토파일럿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에 좀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 정부랑 테슬라는 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테슬라의 주력 그 비즈니스 부분은 아니지만 안정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잠시 떨어졌었고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줍줍했는데 다시 올라갈지 또 하락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하여튼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있으면 한 주 한 주씩 이렇게 사 모으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저는요, 지스케일러라는 종목도 한 4주 정도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주가가 12% 이상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과연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지스케일러의 주가가 이번에 1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래서 280 이하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이와 캐피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주식에 대한 평가를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원래는 이제 보유를 주고 있었는데 언더퍼폼으로 바꿨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준 거죠. 원래는 중립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올렸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원래는 266을 주고 있었는데 286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 지금 주가가요, 한 274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G스케일러는 아마도 횡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트럴에서 팔아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나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 그 밸류에이션을 너무 올려놨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All Enterprise Security Shares,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해서 사이버 보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요,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다.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G스케일러가 되겠죠. 이러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뻥튀기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G스케일러 같은 경우는요, 올해 들어서 한 지금 지난 6month니까 6개월 동안이죠. 올해 한 해가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46%나 급등을 해버렸다. 그래서 너무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G스케일러는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0.14라는 EPS를 발표하고 매출 같은 경우는 230.52 밀리언이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61.7%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준 거다. 자, 그리고 다음 쿼터에 비해서 이제 전망치를 던져줬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240에서 242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230에서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분기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망치는 2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10%도 이상 지금 전망치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는 타겟 프라이스를 400까지 올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74에서 400이면 몇 프로죠? 앞으로도 한 46%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애널리스트 간에 굉장히 좀 평가가 상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12% 떨어지게 되면 뭐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몰빵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모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은 테크 주식들, 즉 성장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주식들 위주로 셀오프가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2000년에 있었던 그 닷컴 버블의 모습과 굉장히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지금 급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다란 이러한 성장주 위주로 대학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학살 이후에 다시 바운싱하는, 그러니까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여러 명의 그 전략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들은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이러한 좀 리스크가 커다란 성장주들은요,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99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버블이 많이 끼어 있는, 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많은 폭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폭락해버리는 이러한 대참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약간 다른 추세를 보일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다 떨어지기보다는요, 이러한 그 상승장을 유도했던 좀 거품이 많이 껴있는 리스크한 종목들 위주로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울한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데니스 드부시어고요. 자, 이분은 22V 리서치라는 그 투자 기관의 파운더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엄청난 그 하락장이 지금 예상돼 있다. 앞으로 이제 엄청난 셀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있었던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이 모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stay away, 물러나 있어라,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어디에서 떨어져야 하냐면 굉장히 좀 가격이 변동성이 큰 주식들, 이런 주식을 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닝이 굉장히 좀 많이 변화하는, 안정화되지 못한, 어닝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는 이런 성장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페드에서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게 되면 이러한 성장주들이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좀 컴포터블하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켓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ARKK, 그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밈 주식 위주로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반적인 시장 지수가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안전한 종목들은 괜찮다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봤기 때문에 긍정론자의 좀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이번에는 그래서요, 톰 리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톰 리 같은 경우는요, Everything Rally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2021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지금 오늘이 12월 7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20일, 23, 24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S&P 500이요 4,8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한 5% 정도 주식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잔밋빛 미래를 예견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텀리라는 그 투자자는, 탐리라는 전문가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좋은 주식시장의 마무리를 올해 좀 꿈꾸고 있는지 그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1부, 2부 거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국에서 보내드릴 수 있는 방송이 2번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영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om, we've talked about year-end melt-up. Now we're hearing more about mid-December in terms of seasonality, getting some last-minute strength. But you do acknowledge that your target is now a tougher call. Yeah, good morning, Carl. It absolutely is. The S&P lost 200 points in the last 10 days. It's down 5%. So from 4,500 to 4,800 is a huge move, and it's a big ask. But I think given how much cash has been raised on the sidelines because of investor panic around the Fed and Omicron, I think it's still in place. So I would say our base case is still we exit 2021 above S&P 500, 4,800. Interesting. Do you think you need to have things like the VIX go back to somewhere in the low 20s before people sense an all clear? Or do you think bets are going to get made in advance of that? That's a great question. We highlighted in our note this morning that, like when you look at prime brokerage data and investor gross leverage is at the lowest levels all year. And if you look at money market funds, institutional investors raised cash 5-6 consecutive weeks at the highest cash balance all of 2021. And so it looks like people panicked because of the Fed pivot and Omicron. And the VIX is another way people bought protection. So, Carl, I mean, the reality is like the VIX could easily make a move back into the mid-teens in a matter of weeks. That, I think, would be coincident with a rally starting. And I think, for instance, again, I'm not a scientist, but all the incoming anecdotes haven't shown Omicron to be more lethal. And the Fed's already made what looks like a hawkish pivot, and that's been almost immediately priced into credit. So, as you know, if things get less bad, that's good. So I kind of just still think what's in play in the next, between now and year end is actually a strong rally. It's just, of course, from a much lower level. Tom, what do you make of investor sentiment overall here? And three things I would call out: the strong moves higher on Snowflake and Okta,
last week after earnings, or they're still lower, say, for the month. This rally that we're seeing today in names like IBM and Apple, and then NVIDIA and AMD, which have performed so well throughout the year, are lower by about 5%. Yeah, John, part of the tech headwinds this year has been that they were just so good in 2020. And so many stocks got earnings growth and, strengthened their market position, even had pricing power, but then their PEs derated. I think that reverses in 2022. So to me, like big cap tech, the FANG complex, a lot of these high quality, large cap tech, especially leaders, I think are going to be the things people allocate to in 2022. And keep in mind, the 10-year now is at 1.3 something. They talk about TINA. You're paying, almost 70 times for a 30-year bond, a 10-year bond actually. And so I think equities with its sub 20 PE is just still a great risk reward.